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점으로 가장 빠른 합격 만들어내는 조스플라잇 하나쌤입니다. 드디어 대한항공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긴장도 되시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으실 텐데 자소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조스플라잇이 승무원 합격생 1위 580명 합격시켰던 만큼 하나하나 전형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가장 전략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음성에서 좀 다를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조금 몸살기가 있어서 음성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걸 담아야 되는지, 두 번째로 대한항공이 자소서에서 꼭 보는 부분, 포인트, 세 번째로 항목별 가이드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예시와 소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아주 구체적인 구조, 예시, 합격생들 소재 이런 것들을 다 담은 대한항공 합격 자료집이 첫 번째 링크에 있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답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실제 대한항공 합격생들의 명의 답변을, 인사이트를 전부 다 모은 대한항공 합격 답변 자료집 150선, 이 150개 답변 보시면 다 감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 예시, 제 인사이트, 여러분 적용하는 구조, 따라오면 답변되는 구조까지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대한항공이 서류 합격률을 계속해서 높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항공사이기도 하고 기회를 사실 영상 면접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합격률이 85, 90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도 다른 저비용보다 아주 까다롭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잘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쓰시고 나서 추석 전에 또 추석 기간 동안에 계속 영상 면접 준비하시는 게 지금 해야 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어떤 걸 중점으로 보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한항공은 대한항공과 잘 맞는 워투를 봅니다. 그래서 자소서 GPT 같은 것들을 쓰시면 말투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게 객실 승무 직군이기 때문에 어투 같은 부분이 승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이거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한항공을 자연스럽게 리스펙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을 억지로 넣지 마시고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와 함께 회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해온 신뢰받는 서비스는 많은 임직원들이 노력과 경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사에 대한, 대한항공에 대한 임직원분들에 대한 리스펙과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녹여지는 걸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험이나 경력을 쓰시는 건 좋은데 그때 그 부분을 너무 자랑하는 느낌이 아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는 자소서를 좋아합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토리를 쓰실 때 스토리의 상황, 행동, 결과가 드러나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동과 느낀 점이기 때문에 너무 상황, 행동에 몰입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느꼈는지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치관, 행동을 잘 드러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행동의 동기 부분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합격하는 친구들의 자소서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항목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핵심만 바로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 합격 자료집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한 5배 되는 자세한 소재, 예시, 항목들, 답변, 자소서 예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래 링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회원분들은 제가 풀 자소서 예시본을 직접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은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3개 항목이고요. 대한항공이 이 3개 항목에 굉장히 스탠다드한 최종 합격까지 보는 그분들이 어떤 시선을 좀 담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대한항공이 이루고 싶은 목표 이거를 최종해서
까지 대한항공에 왜 지원됐는지를 보고 싶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아주 특이한 걸 바라는 것보다는 육각형을 바라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나만의 답변,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점 면접을 다루는 이유가 어쨌든 최종까지 가려면 나만의 이유,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답변, 나만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객실 승무원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 이 부분도 이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 답변, 이 모든 삼각형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변이가 태도가 어울린다. 이게 영상 면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소서 항목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 이 항목에서 포인트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 힘 같은 게 약하다 보니까 승무원은 사실 녹록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종까지 본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자소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항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를 쓰실 때 여러분이 새 항목이다 보니까 키워드라든지 에피소드를 먼저 어디에 배치할지를 잘 정해 놓으시고 그 스토리가 그래도 내가 대한항공과 철학이나 서비스 경영 방침이 잘 맞는 키워드나 경험을 잘 골라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첫 문장에 두 갈씩으로 딱딱 결론을 던져주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지원자들이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딱 이해되게끔 쉽게 쓰시는 거, 문장 길지 않게 쓰시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번 항목,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시오. 여기서 듣고 싶은 건 왜 대한항공인가? 다른 항공사가 아니라 왜 대한항공인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만의 어떤 이유, 그 다음에 입사 후에 나만의 목표와 계획, 그 다음에 가치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 요 흐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한 이유를 한 200자 정도 쓰시고 그 뒤에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한 200, 250자 쓰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구체적인 목표와 포부를 100자, 150자 정도 쓰시면 600자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심함 대한항공을 보게 됐고 이걸 통해서 대한항공에 입사하고 싶게 되었고 저 또한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세심한 니즈를 맞춰서 서비스를 해드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내 안에서도 승객분들의 작은 표정, 작은 몸짓, 성향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세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거죠. 또는 대한항공의 책임감은 그동안에 어떠어떠한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이런 책임감으로 내가 CGV나 서비스 현장에서 어떤 안전을 보여줬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기내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랑 다양한 승객분들이 탑승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런 강한 책임감으로 안전에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만의 어떤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승무직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 이런 서비스 철학이 나와 일치해서 지원했다.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철학이 발현된 나의 현장. 그래서 그때 어디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고 나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나 성과를 냈고 난 이거를 깨달았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앞으로 통합 이후에 이런 상황이 더 많을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걸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지원 동기, 경험, 목표 순으로 작성하시면 아주 가독성 좋게 잘 읽힐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는 대한항공의 문화와 배려를 넘어 대한항공은 사람을 잇는 큰 힘이 있는 항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화와 이해, 그 다음에 소통 이런 주제로 썼고요. 뒤에 내가 외국에서 대학에서 교환학생에 갔었을 때 외국인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마음을 나눴고 어떤 식으로 소통해서 깨달은 거는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걸 깨달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탑승할 때 그때 서로를 존중하는 세심한 배려심으로 글로벌 품격을 높이고 대한항공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다.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항목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한 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적어주시오. 많이 어렵지 않은
항목입니다. 이번에서 중요한 것은 역량을 뽑는 건데 내 스토리에서 가장 유리한 역량을 뽑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협업, 위기대처 능력, 문화적 감수성, 그 다음에 뭐 적응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협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양한 팀원들과 함께 잘 융화하고 함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단체 경험이나 팀 프로젝트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기 대처 능력은 어려운 순간 서비스 현장에서 이거를 잘 해결했던 능력, 그 다음에 문화적 감수성이나 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의 경험, 그 다음에 체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했던 나만의 정신력, 신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학습력, 적응력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배우고 이걸 적용하고 변화에 빠르다. 이런 느낌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이 역량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을 땡땡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내에서 승무원은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한 150자 정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땡땡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고 그를 통해 이러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나오시는데 내가 깨달은 것 중심으로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기내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앞으로 이런 게 더 중요해질 텐데 대한항공 이런 목표로 나갈 텐데 이런 부분에 함께 발전시키고 나가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포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객실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내 승무원에 대한 역량이 나와야 돼요. 승무원은 기내에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분들께 함께하는 공간 속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키워드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활동, 봉사활동 또는 대외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다양한 다문화 국가의 사람들과 했던 태도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의 사례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거를 배웠는지,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문화 배경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깨달음으로 마무리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부로 입사 후에도 저는 포용력을 바탕으로 대한항공 기내 안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서비스를 실현하며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로 이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첫 문장이 명확하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리할 수 있는 키워드와 사례를 노출하시는 거.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강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건 이 사람이 기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으니까 이 부분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 항목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서술해 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요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성장하면서 배우려는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지 이것만 녹이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150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겪게 된 그런 상황, 배경 이런 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 그 부분이 한 300자, 350자 경험과 깨달음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통한 변화와 포부로 이어지는 부분을 150자 정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일하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더 승무원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내가 이런 거를 좀 처음 배우다 보니까 미숙했던 것들을 내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갈 수 있었는지, 또 비포 애프터가 좀 확실한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 겪었지만 또 이런 노력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었던 모습이 좀 확실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걸 통해서 힘듦에 대한 각자의 깨달음이 있고 그런 긍정성이 느껴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쓰실 때 구체적이고 승무원, 직무와 좀 연결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을 해야 된다. 나는 처음에 이런 부분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걸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런 느낌이라든지. 두 번째, 내가 처음에는 혼자 찾아보고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협력이나 소통 관련된 깨달음을 노출하시면서 다 함께 소통하고 듣고 공감하고 배워가는 태도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인내, 끈기,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녹이시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배워가는 태도가 얼마큼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음에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걸 나의 태도적인 유연성, 해드리려는 노력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어려움 속에서 깨달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도전인지, 소통인지, 책임감인지, 유연성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녹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 한번 볼게요. 처음에 힘들었던 상황, 배경이 좀 150자 정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려는 여러분들의 노력, 경험이 한 300자 정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다짐을 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긍정성 부분을 한 150자 정도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직관적으로 이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150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과정, 행동, 노력을 한 300자 적어주시고 깨달음,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한 150자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례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학교 다닐 때보다는 일했을 때의 소재가 면접관이 조금 더 직장인으로서 왜냐면 승무원 자체가 다양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경험, 사회생활 속의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인턴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게 조금 더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녹여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는 땡땡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 겪는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위축되는 시기가 있었다. 라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뒤에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해보자라는 그런 다짐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선배님께 볼펜과 펜을 가져가 하나하나 적고 복습하는 태도를 통해서 조금씩 채워나가려고 노력했다. 그를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스스로의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결론, 앞으로도 기내에서 낯선 환경, 두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동료들에게 배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앞으로 회사에 맞춰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신뢰를 주는 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시 들으시면서 쓰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들이 면접관이 보시기에 직관적으로 쉽게 읽힐 수 있는지, 말투가 너무 GPT 말투가 아닌지 이런 것들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단락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가독성 좋게 다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스플라잇이 2013년도부터 강점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부터 영상, 최종까지 내가 어떤 거를 꺼내야지, 어떤 키워드를 보여줘야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내가 대한항공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느끼셔야지만 면접관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부터 그냥 쓰지 마시고 일단 초반에 내가 이런 소재와 이런 키워드들을 뽑았을 때 잘 어울리고 면접관들이 뽑고 싶겠다라는 부분 본인 강점에 집중하셔서 자소서 소재 키워드 잘 꺼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스 언니들도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에 얼만큼 간절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올해 아마 대한항공 마지막 채용일 것 같거든요. 간절할수록 좀 침착해야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시겠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 눈에 앞에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강점으로 가장 빠른 합격 만드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영상 면접 준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